안녕하세요. 어제 딸내미가 이제 결혼해서 자식이 둘이 있는데 어머님이 당진의 애목마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바닷가 쪽으로 그쪽에서 건축 일을 하신대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집장사지. 근데 우리 아무도 그런 거를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거 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그걸 하시는데 문제는 이 따님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뭐 음식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반찬 대주는 거. 청소도 가끔 해야 되고. 나만 죽을 맛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그냥 못 고쳐야지 그랬더니 그렇게 또 할 수는 없대. 본인은 또.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좀 다르죠. 성격이. 성향이 좀 달라. 근데 이제 이 어머니의 그 사주를 보면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딱 맞아, 본인한테는. 뭐 주위의 사람들이 신경 못 써, 이런 사람들은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잖아. 그게 제일 좋은 게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인부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막걸리 좀 먹고 이러면서 그게 현장에서 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본인은 이제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거야. 어쨌든 간에. 몸은 고단하지만, 즉, 몸이 고단하니까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자고. 이거 뭐 현장에서 보통 4시 반, 5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니까 고민할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 크게 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은 책임과 임무를 다 안는 거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뭐 나무랄 것도 안 되고 사주를 알면은 본인이 뭐 여기저기 사주를 이렇게 보러 다니시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일에 붙여 산다는 거는 일에서 보람을 얻으면 본인 스스로는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반찬을 뭐 드시는지 뭐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만 이제 피곤한 거지. 그것도 못 본 척할 수도 없고. 자, 이런 구조인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그런 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 도망은 못 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따님이 본인이 하도 답답하니까 저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한번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아직 뭐 33살이니까 잘 모르잖아. 사주 뭐 그런 관심 있는 사람은 있지만은 젊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사주에 관심 없는데 제가 오늘 풀어드릴 테니까 이걸 조금만 이해하시면 본인이 그렇게 또 이거 애들하고 사실 이제 살림하기도 힘든데 또 이제 아버지까지 내가 이 딸내미 이거 돌봐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스트레스에서 내가 조금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야. 아, 엄마가 이래서 혼자 일해서 어떻게 보면 남들 생각할 때는 야 저걸 어떻게 하지만은 본인은 그렇게 해나가는 게 오히려 스스로 일에서 보람을 찾는 그런 경우니까 서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풀어보자고요. 자, 이 사주에서 보면 이제 병호, 을미, 병술, 신묘시에 태어난 이 사주의 특징은 불이 많다는 거예요. 불이 자 하나, 둘, 셋. 요거는 자 문의는 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 오, 미에서 반합이 이게 반국이라고 하죠 보통. 이 반국은 뭐 반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영향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자체가 삼복도의 토잖아요. 발이 이때 당시에 흙이 얼마나 건조하고 이게 따끈따끈해요. 그죠? 이게 거의 화기라고. 여기다가 묘술 또 이것도 합이 되죠. 묘술합에서 화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화로 완전히 변하지는 않는데 화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목이 화를 생하죠. 여기 이 안에는 또 불이 들어있죠. 신정무에서 정화가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는 술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이미 다 불쏘시개가 된 거고 그럼 뭐 어떻게 됐어요? 이 구조는 이게 다 불이잖아요. 요렇게 돼서 이게 다 불기운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죄는 어떻게 돼요? 녹아내리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국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화가 많으니까 다혈질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야. 자, 여기다 또 한 가지 브레이크가 망가졌죠. 브레이크라는 건 이제 관을 얘기하는 거죠. 관. 내 스스로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야. 여기서 뭐야? 수가 없잖아. 이 수가 있어야지 나를 제어를 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악셀에다만 있고 이건 이제 악셀에다죠. 상관 식상이니까 이거를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여기는 수가. 그러니까 관이 없다는 거는 조금 이제 한 20, 30년만 해도 어디 가서 사주 보면 이제 특히 여자 사주에서 관이 없으면 남자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다. 결혼했잖아. 결혼해서 딸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관이 어떤 의미가 있냐? 남자가 이 사실 남자가 좀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 첫째 본인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또 한 건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왜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 이 화가 너무 강하니까 수기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증발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이 구조로 봐서는. 그러니까 무관식상에서는 일에서 보람을 찾아야지 다른 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지금 시혼녀들은 이렇게 나이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중년이니까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자랐으면은 여자는 좀 조신하게 집에서 살림도 하고 가능하면은 남편을 이렇게 내조하는 쪽으로 가는 걸 이렇게 보고 배웠을 텐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거야. 이런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남자들도 하기 싫다는 이 건축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주말 부부가 되는 거죠. 자, 이 어머니는 당진에 가서 건축일을 하고 아버지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문의는 부부인데 실제로 부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그렇게 뭐 다소곳이 이렇게 뭐 살림 깔끔하게 혹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전략하면서 보람 있게 뭐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 이제 요번 같은 경우 56대운이 되면서 기축대운이어갖고 축술미 삼형살이 이렇게 형성돼요. 이 삼형살이라는 거는 축술미 이렇게 요거는 다 이제 토죠. 토고가 되죠. 요런 경우 토고가 된다는 거는 이 돈은 어느 정도 타고났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 자, 그런 상태이지만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형이라는 거는 요렇게 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조절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57세 때 현장에서 사고 나갖고 이제 다리 다쳐갖고 이제 수술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쳤으면 그건 어떻게 돼? 뼈가 다쳐가지고 깁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형살이 있다는 거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조절 개념이라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다가 무리하게 일하니까 어떻게 돼? 좀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을 줄 수도 있죠. 그럼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그런 얘기 하죠. 뭐 다치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래. 쉬라는 거야. 쉬라는 거니까 좀 마음 편하게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앞으로 보통 형살이 있으면 수술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토고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돈은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통 이 토라는 건요, 굉장히 돈을 잘 안 써요. 어떻게 보면 자린고비 비슷해. 그러니까 돈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없어도 고통받고 있어도 또 스트레스 받는 거야. 돈 자체가.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기운이 어차피 사주는 기운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이렇게 이 사주 구조가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화가 있고 토가 있고 이 금이 하나 있는데 신금이 있는데 이 금은 어떻게 이 화가 강하니까 화극금이 돼서 실제로 금 역할을 못하죠. 이럴 경우는 에너지가 이 많은 에너지가 설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못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내가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는 거야 지금. 어떻게 풀 데도 없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로 금으로 기운이 흐르지 않으니까 흉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길작용이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특징적인 건 또 뭐냐면 이 사주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거 화예요. 화가 세 글자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목이 두 글자. 을목, 묘목. 이렇게 해서 요 기운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생해주니까 우리가 이 숫자로만 보면은 이게 이제 8글자 중에서 5글자가 내 편이고 그 다음에 토금수, 요건 식신상관, 식상, 재성, 관성이 있는데 요 기운이 약하죠. 그게 신강하죠, 사주가. 신강한 데다가 더 그 에너지가 강하게 만든 건 또 뭐냐면 기질이 강하다는 거예요. 기질이 강하다는 어떤 경우냐면 살 중에서 특히 이 백호살, 거기다 양인살이 이렇게 있죠, 양인. 자, 여기 있는 병호 자체가 양이지만 병화일간에서 이거 오로 봤을 때 양인이죠. 을미 백호죠. 병술 백호죠.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엄청 강한 여자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딸내미도 어머니가 이제 키워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걸 이해하면은 충분히 그런 이렇게 에너지 강하고 그 다음에 신강한 사주는요. 내가 그 강한 기운을 써야 돼 어딘가에. 일해서 써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어머니는. 돈도 돈이고 어쨌든 뭐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일해서 푸는 거야. 혹은 또 보람에서 일해서 보람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거기에서 이 구조에서 보통 여자 사주에서 재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시라고 했죠 제가. 재관. 요게 재지요. 근데 재가 어떻게 되세요? 재가 흔적 없이 사라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화가 너무 강하니까. 자, 여기에 이론상으로 이 재로 보이는데 이렇게 그렇게 재랑 합의됐다는 건 어찌 보면 돈의 얽매여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근데 이 재가 약해지죠. 거의 없어졌죠. 관도 없어요. 그럼 재관이 없어. 여자 사주에서 재관.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처음에 이 흔적은 있죠. 재라는 거. 여자 사주에서 재가 천간에 있으면 본인이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약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재는 책임을 나타내요. 책임. 관은 의무.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그건 당연하죠. 어느 집이든지 간에 어떤 구조든지 간에 생명을 기를 수 있는 여성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생명을 기를 수 있는 데 종사를 해야 되죠. 그게 뭐야?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키울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그게 바로 그냥 쉽게 해서 자식들이나 남편을 위해서 밥도 차려주고 그 다음에 또 영양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시기적으로 특히 봄 되면 비타민이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오니까 이럴 때는 자 어떤 음식으로 보완하고 또 어떤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보완해줘 이런 거를 자꾸 챙겨줘야 되네. 그게 일이죠. 근데 그건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아버지 딸내미 입장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물론 돈을 벌어오지. 근데 집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돼요?
마누라가 해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딸내미가 해주는 거 부담도 될 뿐더러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제대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아버지 식사를 좀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또 눈치도 봐야죠. 신랑 남편 눈치도 봐야 되잖아. 맨날 싸울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가서 거기 친정만 살면 나는 어떻게 못 살으라고 하냐고 또 이렇게 불평불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온다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주의 특징이 목화가 강하죠. 이럴 때는 목화의 강한 기운을 눌러줄 수 있는 금수가 용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꼭 필요한 기운이라고. 근데 금하고 수가 없죠. 금 하나가 있는데 이게 금이 다 녹아내린 경우죠. 이런 경우. 그리고 이렇게 딱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금수작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 토가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정신적으로 어떤 보람을 찾는 건 몰라도 물질적으로 이 금수가 오질 않고 있죠. 이건 재고 이건 관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이 관이 없으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억제하는 그런 능력이 내가 없어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브레이크가 말 안 듣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이게 불같이 화가 이렇게 강하면요.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고 딸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관여하지 말고 딱 모르는 척 해야 돼. 스스로 불같이 확 일어났다가 꺼져버리게. 거기서 맞불락 붙여봐야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거기서 여기 이제 한단조수에서 보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난하다는 건 내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면 잘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습보다는 조가 강하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내 나름대로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내가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게 내가 모든 걸 다 남한테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상대편의 느낌이 좀 촉이 발달된 여자들은 누구 엄마는 뭔가 이렇게 막 시원시원하게 좋긴 한데 뭔가 일정한 선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남한테 이용당하진 않겠죠. 잘하면은. 그런데도 이런 현장이 있다 보면요. 공사 아이템들이 너무 많잖아 이것저것.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어느 한 사람한테는 그런 건 어떻게 완전하게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그들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챙기고 또 챙기고 조심하고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하는 하청업자들이 또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체 대운을 보면은 이 어렸을 때가 지금 또 화운이 왔죠. 이거는 이때는 최악인 경우야. 지금이 이렇게 많은데 불바다인데 또 불바다가 되어버렸죠. 여기 이건 또 불쏘시개가 되죠. 이렇게 되면 55세까지 이때까지는 지금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자 이제 후반전으로 인생 후반전에서 금수가 수하고 금이 오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좋다는 거예요. 인생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훨씬 좋게 흐른다는 거예요. 사주 구조로.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쯤 되면 본인이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어머니가 나이도 먹어가고 또 이 수기운이라는 건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에너지죠. 자 그렇게 본인이 또 이렇게 되면 좀 아버지도 이제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흔한 식으로 좀 철이 들어가는 건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렇게 누가 뭐래도 말을 듣지 않는 얘기 아무도 못 말려 울어먹고 이런 사람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런 운이 왔을 때 이제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년에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돈이라는 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지 그 대가로 돈이 들어오는 건데 나이 먹어서 금이 이 재가 들어온다는 건 내가 몸이 그만큼 고달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본인 당사자가 어머님이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주 구조에서 자 가장 일반적인 게 초년에 인성운이 왔다가 말년에 또 인성운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재운이 오면 안 돼. 몸도 망가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고도 많이 날 수 있어요. 자 인성운이 인성으로 시작해서 인성으로 끝나야 돼. 좋다는 건 뭐냐?
처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요쯤에서 돈을 벌고 명예도 갖고 그 다음에 말년에 다시 인성으로 간다는 건 말년에 책을 보면서 자 내가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뭐 돈을 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미 다 해놓고 책을 보면서 여생을 이렇게 조용하게 내가 좀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안정도 갖고 보람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구조가 좋은데 이렇게 말년에 금이 들어온다는 건 잘못하면 본인이 또 노욕이 생겨서 돈 하다가 가면 또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대운의 구조는. 자, 올해가 이제 개미년 이런 때는 이 사주가 보면은 습이 없는데 습이 많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되면 사람하고 인간관계에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개수는요 모든 사람한테 현실화 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 개수운이 오면은 이때는 현실화 시키니까 그동안 본인이 무리해서 어떤 돈 욕망에 너무 어두워서 그동안 했던 거 안 하시잖아. 이런 경우. 근데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기회가 들어왔을 때. 현실화 시켰을 때.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요럴 때는 자, 이제 저 우리 월운에서 보면 한 달이지만 이렇게 병진월이 오죠. 이 병화가 이렇게 두 개 떴을 때 빛이 더 밝아지는 게 아니고 이 병화의 경쟁성 때문에 빛이 더 흐려진다. 그런데 이 병화가 세 개 있을 때는 정말 찬란한 빛이 아우라가 이렇게 딱 배경이 돼가지고 정말 멋진 이 조도로 치면 뭐 엄청나게 아주 밝은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4월 한 달에는 기분 좋게 잘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현장에서 그렇게 보내고 계시겠죠. 뭐. 이건 한 달짜리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주 구조로 이 따님이 이해를 하시면은 엄마가 아왜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얼굴도 뭐 그냥 모자는 쓰고 다니지만 끌려가지고 얼굴 새크맣고 이렇게 어쩌다 보면은 좀 안쓰럽긴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단 본인이 나 죽을 맛이라고 그러는데 힘들죠. 두 집사님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좀 이해하시면서 엄마를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현장에서 힘들 때 한 번씩 가서 그 외목마을이 그 풍경이 볼만한 게 많거든요. 바닷가도 좋고 그래서 한번 기분도 전환하시면서 엄마의 전 애로사항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연하게 이 동영상 이제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